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아이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해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산길을 따라 50분을 걸어야 하기 때문인데 교육지원청이 내년부터 아이들을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배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던 연천에서 지금까지 돼지 18,000여 마리가 살처분됐는데요. 남은 돼지 3만여 마리를 살처분하는데 최소 20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부시는 노후주택의 상수도관 개량 공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세대별 면적에 따라 전체 공사비의 30에서 80%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의정부시 보건소가 무료 치매 검진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의정부시에 사는 만 60세 이상 주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그것도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이 산길로 50분을 걸어 학교에 간다면 쉽게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그런데 이런 통학로가 실제로 있습니다. 급기야 학부모들은 통학버스를 동원해 아이들을 등하교시키고 있는데요. 관할 교육지원청의 말 바꾸기 행정에 학부모들을 더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아침 등교 시간, 초등학생 아이들이 통학버스를 기다리며 줄을 섰습니다. 노란색 버스가 오자 하나둘 버스에 오릅니다. 앞에 친구도 얼른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줘. 버스는 아파트에서 차로 10분여 거리에 있는 학교까지 아이들을 태워다 줍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140여 명은 매일 이렇게 통학버스로 등하교합니다. 버스 시간대를 놓치면 부모가 직접 차로 데려다 줍니다. 북한산 둘레길이라는 조성로의 통학로를 조성하고 있어서 거기가 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애들을 보내기가 어른 등산로를 애들이 이용하는 통학로로 이용하기에는 너무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산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난 길. 학부모가 말한 문제의 통학로입니다. 통학로라기보단 트레킹 코스에 가깝습니다. 아파트에서 학교 정문까지 1.46km. 법정 초등학교 통학거리인 1.5km의 가까스로 포함됐습니다. 2년 전 통학로 조성 당시 기자가 아이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보니 너무 힘들어요. 아파트에서 학교까지 50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통학로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파른 산길을 올라야 하는 길입니다. 주변에 인적마저 드물어 학부모들은 더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아파트에서 걸어서 5분여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학교는 이미 포화 상태라 더는 학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이 아파트에서 먼 학교에 배정됐고 통학 불편을 겪게 된 겁니다. 2년 전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의정부 교육지원청은 내년부터 저학년 아이들을 가까운 학교에 배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2020년도에는 그렇죠. 가능하시면 해주세요. 그건 제가 확답드릴 수 네, 있습니다.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확답하신 거예요? 예. 누구 맞춰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교육지원청장이 바뀌면서 없던 말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학생 수가 넘쳐나고 있는데 그 롯데 학생들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냐에 대한 민원도 상당했고요. 지금 롯데 학생들이 통학교육을 조정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아서 현행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뭐 한 건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그 공공기관에서 약속을 이렇게 안 지킬 수 있을까 신뢰가 많이 무너졌죠 지금. 학부모들은 당장 통학버스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통학버스마저 앞으로 2년까지만 운행될 예정입니다. 학부모들은 교육지원청의 행정을 문제 삼아 최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연천군 돼지처리에 앞으로도 최소 20일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천에서는 앞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농장 2곳과 반경 3km 이내 가족 농장 등 6곳에서 돼지 18,000여 마리가 살처분된 상태입니다. 또 백항면 2차 확진 농장 반경 10km 이내 농가 24곳에 있는 돼지 3만여 마리도 살처분이 진행 중입니다. 연천군은 다음 달 중순쯤 전체 돼지 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지난 23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야생 멧돼지 포획틀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시는 기존 포획트 10개 이외에 가막산과 천보산 축선을 따라 포획트 11개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완충 지역으로 분류된 양주시는 현재 야생 멧돼지 총기 포획이 금지돼 있습니다. 며칠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진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는 힘겨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 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된 보상까지 가는 길은 멀기만 합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겪은 김포의 한 농장. 돼지 2,000마리를 키울 정도로 성업했던 농장은 단 한 달 만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다른 농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한 돼지까지 모조리 살처분한 농가들은 매일매일이 악몽 같습니다. 저희 같은 농가는 지금 다들 언제 이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지금 뭐 인터넷에 도는데 지금 마음들이 다 그냥 공중에 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게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하지만 언제 돼지를 다시 키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은 당장 쌓여있는 사료값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가 살처분 보상금 50%라도 먼저 농가에 지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예산을 보태야 하는 지자체들의 살림 사정이 저마다 다르다 보니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보상금 지급을 서두르고 있는 김포시 역시 30%만 먼저 지급하기로 결정한 상태. 여기에 보상금 평가도 아직 끝난 게 아니어서 보상 단가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아까 보상금 100% 책정된 건 아니에요. 책정된 건 아닌데 그 기준에서 그 예산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서 다 지급금해 가지고 이거를 그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제 보상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지금 농민들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세 때문에 등락 가격에 따라서 다 날짜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난해 구제역 사태를 겪으면서 김포에서 폐업한 양돈 농가만 모두 3곳. 길어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에 폐업 위기에 놓인 농민들의 악몽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제하고 아픈 슬픔도 있고 올해 또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또 슬픔 한번 왔어요.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농가들도 다 같은 심정일 거예요. 이 보상가가 좀 적절한 수준에 좀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 환자 또한 늘고 있죠. 그런데 가끔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깜빡 생각이 안 나거나 해서 나 혹시 치매인가 하는 걱정하는 분들도 주변에서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진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의정부시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진을 해준다고 합니다. 의정부시에 사는 만 60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검진 받을 수 있는데요. 마감은 이달 31일까지입니다. 시간 내서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뿐 아니라 권역별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하시면 치매 조기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노후주택의 상수도관 개량 공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시는 올해 상수도관 개량 공사비 총 2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수도관 개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세대별 면적에 따라 30에서 80%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중 관 내부 부식으로 녹물이 나와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택 등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심각한 사회 문제죠. 지자체가 공영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양주시 이야기인데요. 회천 4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의 공영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넓이가 3,800여 제곱미터로 자동차 131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양주시 관계자는 도시 팽창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주차난 해소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등이 부족해 애를 먹는 일부 지역에 약사가 직접 약을 조제해 줄 수 있도록 허용한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약국이란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현재 70여 개소가 있는데요. 이런 약국을 점검해 봤더니 갖가지 불법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조제실로 들어가 보니 유통기한과 성분 등을 알 수 없는 약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습니다. 공장처럼 미리 대량으로 만들어 놓은 조제약입니다. 약사님 말씀은 미리 빨리 하기 위해서 이걸 해놓으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의약품 관리는 허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약국에선 유효기간이 한참 지난 약도 발견됩니다. 여기 조제실에 이제 유효기간이 지난 시메티딘 정제산 주기량 칠해제가 있었어요. 처방전 없이 조제 판매 가능한 곳이란 현수막으로 환자들을 모으는 곳. 이런 광고 행위 역시 엄연히 불법입니다. 혹시 조제 판매 가능한 약국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암시 행위가 돼요. 그러면 심지어 무심코 사 먹는 감기약에 향정신성 의약품이 들어간 곳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약국 10곳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이 지난달부터 도내 6개 시군의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약국 26개소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였는데 대부분 약을 미리 조제해 놓고 판매를 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약, 부작용 우려가 큰 약물도 마구 처방했습니다. 환자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대량 제조해서 마치 공산품처럼 팔므로 인해서 유통기한도 알 수 없고 또 하나는 면역체계 이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특사경은 적발된 약국들을 형사 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도내 전체 지정 약국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의정부 행복로에 나와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달라졌을지 직접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아침 청소 전 행복로입니다. 일회용 음료컵 등이 줄지어 늘어서 있던 거리는 전에 비해 깨끗합니다. 전체적으로 전보다 나아진 모습이지만 아쉬운 모습도 있습니다. 약 50m 간격으로 쓰레기통이 설치됐지만 여전히 길 위에는 쓰레기가 눈에 띕니다. 또 행복로와 연결된 좁은 골목에는 담배꽁초 수십 개가 바닥에 버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쉬운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지만 쓰레기통을 설치하기 전보다는 상황이 나아졌다는 의견입니다. 쓰레기통 없을 때는 여기가 이제 개판이 있어. 좀 나와서 좀 많이 나와. 의정부 지역의 대표적인 번화가인 행복로. 의정부시는 약 600m 길이인 행복로에 지난해 11월 쓰레기통 10개를 설치했습니다. 사실 시가 쓰레기통을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위에 그 천정부가 튀어 있는 커다란 쓰레기통 원래 처음에는 예전에는 이제 그걸 배치를 했다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상가에서도 쓰레기를 버리고 많이 버리셔가지고 지난 2010년 쓰레기통을 설치했지만 무단 투기 등의 문제로 5년 뒤 철거했습니다. 새로운 쓰레기통은 쓰레기 투입구가 작아서 무단 투기가 줄었습니다. 다시 쓰레기통을 설치한 뒤 의정부시가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행복로 청결 상태에 대한 긍정적 답변은 46%로 나타났습니다. 쓰레기통 설치가 행복로 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54%가 긍정적 답변을 했습니다. 행복로 유지관리비는 연간 약 3억 3천만 원. 시는 행복로 전담 청소 인력을 올해 1명 더 늘렸고 현재 8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